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을 이중 전공하고 있는 아랍어과 4학년 김송은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중 전공 설명회라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경제학 이중 전공에 대한 정보와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중 전공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먼저 경제학 전공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수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과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경제학 이중 전공 선발 기준, 다음으로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경제학 전공 수업들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어서 경제학을 이중으로 졸업하기 위한 요건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소소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학 전공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같은 경제학적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부 홈페이지의 학부장님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 방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것, 세상의 경제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그 뒤에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보다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학부라고 나와 있어요. 즉,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수업을 듣다 보면 이론적인 내용과 복잡해 보이는 식들을 우리 생활 속 일들 또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해서 배울 수 있는 과목도 많아요. 저번 학기에 들었던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학문적인 이론을 통해서 경제학적 시각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을 경제학 전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표는 경제학 전공의 이중 전공생과 부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목록이에요. 하지만 1전공자 대상 수업 가운데서 전공 제한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에 성공을 하시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폭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이중 전공을 할 시에 이수해야 되는 총 학점은 다른 이중 전공과 마찬가지로 42학점이에요. 경제학은 모든 과목이 3학점짜리 수업이기 때문에 이중 전공을 하시는 6학기 동안 14과목을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전공 필수 과목은 경제학 원론 1, 2, 그리고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4과목이에요. 또한 42학점을 채우는데 경영학 전공 과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수업 가운데서 회계원리, 재무관리, 재무회계 1, 2 중에 2과목 총 6학점까지 수강을 했을 시에 경제학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외에도 방학 단기 인턴을 포함한 인턴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기 전에 학점 인정이 가능한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외대 경제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학 이중 선발 기준은 별도의 시험이나 조건이 없이 평점 평균 학점 100%로 결정이 됩니다. 각 과의 이중 전공 선발 인원은 그 해 입학 정원의 1.5배로 해마다 학점 컷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기존의 상대평가의 경우 3.7에서 3.8 이상이면 대체로 합격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1년 내내 절대평가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의 학점 컷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중전공 신청은 2학기 성적이 나오기 전에 하게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1학기와 2학기 성적이 모두 포함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학기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도 2학기를 열심히 하시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경제 수업의 특징을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마다 이 장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과 단점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각각 다를 것 같아서 장단점을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을 들으시면서 각자가 원하는 부분, 생각했던 부분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전공 필수 과목의 수가 적은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과목이 전부예요. 따라서 이외의 과목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특징은 그 뒤에 나올 특징과도 연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수학이 약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경제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제학은 수학과 뗄 수는 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수학을 적용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학부에서 배우는 수준 자체는 문과 수준 미적분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경제 수업에서도 수학을 따로 배우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시다 보면은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따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필수 과목 외의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계량경제학과 같이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과목들을 피해도 학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팀플과 발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과목이 팀플도 없고 발표도 없고 시험이 성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팀플이 없는 수업이 0인 것은 아니에요. 몇몇 과목들은 팀플도 있고 발표도 있어요. 고학년이 되어서 졸업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면 팀플과 발표가 있다고 수업을 드랍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팀플이 싫으면은 없는 과목을 찾아서 미리미리 들으시거나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수업은 비교적 증언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계절학기도 매 학기마다 열립니다. 많은 교수님께서 대면 수업일 때 강의실 자리가 허용되는 만큼 혹은 사이버 간 대강당을 쓸 만큼도 증언을 해주셨었는데 온라인 강의인 지금 역대급 인원을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증언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수강 신청 인원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1전공생, 2중전공생, 그리고 부전공생, 자선을 듣는 학생까지 모두 경제학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언을 해주셔도 추가 증언에 대한 수요가 생겨요. 듣고 싶은 과목이 증언을 안 해주시는 과목이라면 오히려 수강 신청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사교육을 이용하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예습을 하고 싶거나 수업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예습 및 독하기 쉽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전반적인 특징은 이 정도고 혹시 다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사항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경제학 이중 전공을 했을 때의 졸업 요건이에요. 전공 필수 과목을 포함해서 경제학 학점을 42학점 채우고 매경 테스트나 테셋 시험을 보면 돼요. 매경은 상위 30%, 테셋은 2등급 이상이 나오면 됩니다. 별도의 졸업 시험이나 졸업 논문은 없어요. 이거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매경이나 테셋 시험을 치려면 응시료가 들잖아요. 이때 경제학부 단체 코드명을 입력을 하면 응시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코드명은 매년 달라지는데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하면 알려주신다고 해요. 다음은 졸업 후 진로입니다.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졸업 후 진로는 다음과 같아요. 경제적 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기업체나 금융기관, 언론사, 공무원, 경제연구원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등에서의 수요가 높다. 또한 경제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의 이제 고시나 자격증 시험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같은 금융권 사기업이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같은 금융공기업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시나 자격증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진로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표면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경제학과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블로그에서 찾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제학과가 문과 계열에서는 경영학과 더불어 가장 폭넓은 진로가 가능하지 않나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업 준비를 하든 창업 준비를 하든 유학이나 고시 준비를 하든 철저히 자율적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저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다양한 선택지 중에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소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경제학을 이중전공으로 선택했던 이유. 저는 이중전공을 정해야 되는 시점에 이중전공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어로 1전공을 하면서 이 언어만 4년을 배워도 부족할 것 같은데
또 다른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이제 졸업장에 2가지 학위를 받고 싶어서 부전공이 아니라 이중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욕심을 냈었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가 있어서 경제를 선택한 건 아니었어요. 언어를 하나 더 하기에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아직 진로를 확실히 정하지 못했고, 주위에서 상경을 해야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 경영 경제가 무난하다는 얘기를 듣고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중 전공에 딱히 열정이나 애정이 없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지도 않았고, 처음 경제를 듣기 시작했을 땐 나한테 정말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생각과 함께 학점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몇 과목 안 듣게 됐었고요. 물론 지금은 경제학의 매력을 조금은 발견을 하게 되어서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크게 후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알아보고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로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고, 관련 진로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직종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경제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미리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도 이중전공 선택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정말 나와 맞지 않는다면 이중전공을 다른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은 정말 소소한 내용인데, 홈페이지에 졸업 요건, 학점 인정, 증언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가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경제학부 홈페이지를 간간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이중전공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